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 있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교감 신경계. 여러분들 보시면 요 브레인 해난 거는 요 뇌다면 뇌. 네. 부교감 신경계가 이쪽에 있고 요건 교감 신경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교감 신경계는 여기에 쫙 보세요. 이렇게 다 연결이 척추 있는 데 있죠. 이쪽으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경 되게 많이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등이 아파요. 뻐근하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쓸어주죠. 등을 이렇게 쓸어주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죠? 서로 등 밀어주고, 등 이렇게 손으로 슥슥 밀어줘도, 옛날에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손죠. 등 있죠. 체하고 이러면 등 이렇게 슬슬 밀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드려주고. 산에 가면은 나무가 먼지가 있습니까? 등으로 팡팡 어떻게 하죠? 치죠, 그죠? 등을 앞으로는 절대로 안 쳐요, 그죠? 뒤로 치죠. 이거 뭡니까? 신경계를 좀 자극해주는 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예, 자극해주고 이래가지고 뭔가를 하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교감신경계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같아요. 연결돼 있는 게. 눈.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해놨, 귀 쪽, 이거는 그거 같습니다. 갑상선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요게 그런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심장, 폐, 위, 췌장. 요거는 이제 부신은 요게 딱 달려있죠. 그죠? 부신은. 여기는 부신이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장, 그리고 이제 생식기, 방광,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여기 돼 있는데, 부교감 신경계는 요쪽 위에 쪽하고, 요 밑에 쪽하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간에는 전부 다 뭡니까? 교감 신경계가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은 척추 이것만 잘 만져줘도, 속병은 이렇게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척추 양쪽에 있죠. 이런 거 막 눌러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목 뒤로 해가지고 이제 경추 1번, 2번, 3번 쭉 이런 거 다 압니까? 몰라요. 자, 여기 요거도 있나요? 네. 요거는 이제 보시라고,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면 눈이 동공이 커진다.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작동하면은 눈이 작아진다. 이게 우리가 뭔가 반가워요 할 때 눈이 탁 커지잖아요. 이럴 때 이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부교감신경계를 하면은 느슨하게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누슨, 분비 촉진, 그다음 분비 억제, 타액선, 분비 억제, 분비 촉진, 요런 거는 분비 억제할 거는 억제해줘야 되고, 촉진하는 건 촉진해줘야 되는데, 타액은 우리 이럽니다. 명상을 딱 하게 되면, 와, 지난주에 오시라고 내가 한 14분은 얘기한 것 같은데, 딱 한 분 오셨대요. 예. 추가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번 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말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딱 앉아있으면 침이 나와요. 침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침을 이제 나중에 물어봅니다. 선생님, 명상할 때 침이 많이 고이던데 삼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안 삼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 삼키면 돼요. 그 침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이제 타액이 나온다는 거는 연세가 드시면 타액이 잘 안 나와요. 타액이 잘 안 나오는데, 타액이 잘 안 나오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근데 나오는데 명상할 때면은 이 타액이 잘 나오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쪽으로 이쪽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피부, 한선 분비 촉진, 잇목은 촉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수축 억제, 위장관, 점막 분비 억제, 위 소화성가, 그리고 평활근 연동 운동 억제. 그러니까 교감신경계를 쓰면은 위가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는 수축이 되기 때문에 막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동 운동을 촉진해가지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기분 좋게 밥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소화가 잘 되죠. 연동 운동이 잘 된다는 거예요. 소화기관들이. 그런데 기분 나빠가지고 밥 먹었죠. 밥 먹는데 잔소리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 개도 안, 이게 밥 먹을 때 개 안 건드린다가 아니고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조사가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러잖아. 개도 안 건드린데 하물며 사람을 자꾸 건드리니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밥 다 먹도록 만들었고 언제 야단치야 됩니까? 소화되고 난 뒤 2시간, 3시간 흘러나가고 난 뒤에 야단을 치셔야 돼요. 그러면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제발 놔놓고 그래가 밥 먹기 전에 또 잔소리 합니다. 밥 상체를 놔놓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안 먹어 이렇게 되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거든요. 그래 되면은 그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운동이 안 되고 억제가 돼버리는 그런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일리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면은 밥 먹을 때는 그냥 밥 맛있게 음식 실컷 해놔놓고 그러니까 앞에 앉아가 뒤또 잔소리 하면은 그죠? 손해 누가 손해? 예, 내가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 심박동 증가, 관상동맥 확대. 관상동맥 심장이 이래 있으면요,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 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피를 많이 섞어버려요. 피를 많이 끌어다 당겨 가가지고 심장이 박동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 피를 많이 소모하겠죠. 그럼 지가 많이 소모를 해버리면 다른데 어떻게 되죠? 줄 수 있어요? 줄 게 없어요. 모자라요. 그러면 니 안 줘. 내가 먼저 먹어. 그러면은 이제 지엽 있죠. 그 가지나 잎사귀는 못 받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 못 받고 2번 못 받고 3번 못 받고 자꾸 못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이러면서 지가 알아서 죽어버려요. 그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심박동 감소 관상동맥 수축.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명상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명상하다 보면 명상에서도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는 지가 쓰고 나머지는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 보내주다 보니까 이제 여기 발끝이나 이런 데 막힌 데가 있어요. 막힌 데가 있으면은 뚫어주겠죠. 그러면 막 뚫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좀 막혀 있는데 모르고 살았다가 내가 그렇게 앉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한 30분 앉아 20분 30분 앉아 있으니까 그 발이 저려와요. 그러면 발 저려하고 패버리면은 안 돼요. 안 뚫려요. 근데 계속 거기서 앉아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에 뻥 뚫려가지고 그렇게 1시간을 앉아있어 2시간을 앉아있어 저는 한 5시간 앉아있어도 발저림 없어요. 그 정도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는 몸을 다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막 피곤하고 뭐 하고 이래도 이제 명상을 또 어느 정도 이제 한 30분 이상을 하면은 그거 풀어지는 게 굉장히 빨라진다는 그런 거죠. 자, 기관지, 그다음에 기관지 여기는 뭐 촉진, 수축, 요거는 억제, 확장 이렇게 하는데 기관지의 선 분비, 억제 이거는 촉진을 해야 이제 부드러워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방광, 관략근, 수축 긴장하게 되면 꼭 어떻게 합니까? 금방 갔다 왔는데 또 어떻게 되죠? 화장실 또 가야 되고 또 갔다 왔는데 또 볼일 보고 왔는데 또 마음이 안 풀리면 또 가야 되고 그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왜 왔던가 이런 생각이 나고 그냥 그게 수축이 되다 보니까 긴장을 했기 때문에 수축을 하니까 좀 이렇게 누구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확대가 되니까 모아서 쭉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담낭 확대, 담낭 수축. 이게 이제 이 담낭이 확대되면은 속이 뭐가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담낭에서 그게 나오게 되죠. 담즙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담즙이요. 위험합니다. 나중에 저 밑에 막 그걸 해요. 담즙은 자르는 역할을 깨는 역할. 이게 우리가 그 비누처럼 있잖아요.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누 이렇게 붙이면은 기름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빠져나오죠. 그럼 우리 몸이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내려와 가지고 저 대장까지 가면은 뭘 만든다? 용종 이런 것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정신 상태, 긴장된 상태, 요거는 기분 좋고 안정된 상태. 어쨌든 부교감 신경계를 작동을 시켰는데 노래 기분 나쁘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았으면은 기분 나빴던 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니 이걸 잘 컨트롤하게 돼서 이게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걸 너무 적게 써도 게을러요. 이걸 너무 많이 쓰면은 몸이 아파져요. 이런 걸 조율할 수 있는 에너지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거죠. 자, 자율신경계에서 나오는 게 카테콜아민유다 이런 겁니다. 자, 카테콜아민유가 이런 겁니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겁니다. 이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의지력 막 기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막 노래방 가서 기분 좋아갖고 친척끼리 막 노래하죠. 그때 마구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막 의욕이 생기고 이건 노래 부르면서 칭이 나지는 않죠, 그죠? 이거는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막 나오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거 실컷 놀다 집에 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즐거워, 편안해, 이거 안 하고, 아이고, 대다, 노는 것도 대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죠? 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카테콜아민유가 이런 자극적인 이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더라, 이런 겁니다. 자, 온종일 교감신경 작용은 질병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있는 거. 그 직장인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가족이 좀 살만하다 하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들어놓을까. 그러니까 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꼭 풀어줘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긴장했다면 저녁에 좀 풀어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저녁에 좀 풀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있죠. 좀 풀어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아침에 조금 저녁에 많이 이런 게 필요하죠. 그죠? 자, 추위, 화, 공포, 불안에 방치되고 편향된 생활, 항상 치우친 생활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편향된 생활,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하루 종일 긴장돼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번씩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친구를 만나가지고 수다 떨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고 술 한 잔 마시면은 좀 풀리겠죠. 풀리는데 다시 술 깨고 보면 뭡니까? 나는 원위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화가 나는가 원인을 알고 내가 왜 또 이게 지금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는가 이거 원인을 스스로가 캐내서 그 뿌리를 없애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 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교감 신경. 자, 몸을 휴식 상태로 이끄는 작용을 하는 것이 부교감 신경이다. 잠잘 때 그죠? 잠잘 때 막 짜증내면서 안 자나요? 자면은 편안해지죠. 이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상사하고 또 좀 미팅을 하면서 시끄러워서요. 그러면 됐어 이러면서 가서 자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늘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밤에 와서 좀 푹 자주면 괜찮죠. 식사 후 편안함. 그리고 편안한 생활, 특히 명상할 때 예, 요거 빨간 줄로 끊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뭐가 되느냐? 맥박 감소, 혈압 저하, 혈당 하강. 요게 이제 건강한 장수가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는 앞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어제 제가 제 동생도 만나고 이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완전히 있죠. 이렇게 이 뇌 빼놓고 거의 복제를 다 한답니다. 완전히 복제를 해가지고요. 사람 딱 세워놓고 스캔 딱 해가지고요. 그쪽에 필요한 거를 딱 끼울 이 정도로 나와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125세 이게 이제 125세까지는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여러분들 큰일 났다. 반도 안 살았는데 이게 3분의 1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너무 안 죽어도요 비 잡아서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힘 빌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사는 데까지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요.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아픈 데가 한 군데라도 적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부교감 신경계로 너무 치우친 생활도 위기를 부른다. 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퍼지고 들어누워 있어요. 근력과 골격이 약해져가고 사람이 너무 게을르잖아요. 별로 안 움직이고 이러면은
근력과 골격이 약해져 쉽게 피로해지고 그걸 뭐 하려 하면은 귀찮아져요. 하기 싫어지고. 자, 무기력해지면 스트레스 내성이 약해져 나쁜 자세나 게으른 생활로 이어져 이 또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뭐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앉아가 안 하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앉아 있는데 사람이 의자 그거는 요 있는데 사람 목은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자세가 틀어지죠. 늘어져서 그런 거예요. 한번 어쩌다가 그런 거는데 자주 그렇게 되면은 얘가 심심하면 이래 들어 눕는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서서 걷지도 못해요. 예, 예. 잡아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이런 게, 그러니까 부지런하면서도 그리고 너무 사람이 설쳐돼도 곤란하다는 거, 쉴 때는 쉬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백혈구의 자율신경계 지배. 자, 여기 보시면 과립구와 림프구. 요게 과립구입니다. 과립구. 여러분들한테 있죠? 이쪽에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호염기성 백혈구, 비만세포, 호중성 백혈구, 호산성 백혈구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과립구입니다. 요거는 전부 림프구입니다. 림프구. 이게 수지성 세포는요, 이게 발끝이 막 문어발같이 생겼죠. 이거는 이제 나쁜 게 딱 왔다 그러면요, 발라가지고 전부 딱 집어갖고 지직 이거 질 안 좋은 거야 이러면서 열로 일러줘요. 일러주면은 비림프구에서 있죠. 막 그걸 만들어요. 막 이거에 대항하는 물질이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 이온을 만들어요. 이온은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 뭡니까? 뭡니까? 산성류 이런 겁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세포 이게 그러면 이제 이 T 림프구가 이제 그걸 받아 가지고 이제 그걸 해요. 뚫어요. 그걸 이제 그거 뚫어가지고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 안으로 쭉 쏩니다. 쏘면은 걔가 팡 터지가 죽어요. 터지 죽고 어떤 애들은 가서 쏘는데 안 터지고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이제 그걸 필요해요. 이게 정보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게 NK세포입니다. 지 혼자서 딱 검사해보고 쿡 찔러가지고 검사해보면 얘는 아니야. 쿡 찔러가지고 아니야 하면 지가 알아서 딱 열어가지고 푹 뚫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파괴를 시키거든. 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돌아다니는데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신의 활동이 강해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 어디 간에서 만들어져서 온몸으로 돌고 있거든요. 이게 돌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 이게 평소에 이게 활동력이 많아야 돼요. 그 또 활동 많아야 되는 게 이 대식세포 크기가 어떻습니까? 엄청 크죠. 이게 엄청 큰데 이게 다니면서 마구마구 잡아먹고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런 이제 과립구들이 너무 성행해버리면은 이게 예민하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비만세포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알러지이죠. 알러지도 너무 예민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이 이 알러지라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볼까요? 이게 백혈구입니다. 백혈구고 그 다음에 여기 NK세포입니다. 방금 보신 거 요거는 이제 비림프구입니다. 이거 발이 막 달려 있고 뭐 이렇죠. 이런 것도 이것도 이제 비림프구는 이제 그 검사해 가지고 이제 항체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을 하죠. 자, 요건 T셀은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기 뚫어 가지고 여기 이제 이온을 쏘기도 합니다. 쏘아 가지고 요 밑에 애를 이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대식세포입니다. 이게 발을 쭉쭉 벌리 가지고 쭉 벌리 가지고 이렇게 쭉 벌리가 짜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요. 두꺼비가 그거 파리 같은 거 잡아먹을 때 혀 쫙 내미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참 신기한 게 제가 또 이렇게 인상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봤던 건데 애기들 있죠. 애기들 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애기한테 에로 하면은 지도 에로 합니다. 예. 이거 하는 게
이게 눈은 뜨긴 뜨는데 자세는 안 보이잖아요. 하면 이게 보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저기 오랜 조상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부터 하나씩 만들어 왔던 것 중에 그게 하나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사진이 있어요. 아주 갓난 애기를 들고 어린이 애가 지도 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원숭이도 그렇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이제 살기 위해서 뭔가 발달해 온 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몸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붙어가 만들어진 거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대식세포에서 요게 이런 과립구와 림프구가 이 대식세포에서 진화를 한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진화를 해가지고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서 산소를 운반하도록 적혈구로 파생됐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겁니다. 이거 보입니까? 요게 대식세포입니다. 여기 움직이죠. 다른 애들 동글동글하게 생긴데 얘는 어떻습니까? 아메바 같이 생겼거든요. 이걸 제가 촬영을 더 해놓는 건데, 이게 사실 이거 촬영하는데 지금 그걸 많이 잡아먹어요.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근데 여기 이렇게 움직입니다. 얼만큼 움직이는가 보려고 이랬는데, 요렇게 모양이 또 바뀌어졌죠, 그죠? 요렇게 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나쁜 게 있으면 이게 다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백혈구의 자율신경계 지배. 자, 여기 보시면은 과립구는 제가 말씀드렸죠.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면 과립구에서 움직이는데 대식세포의 빈식기능. 그러니까 빈식기능이 뭐냐 하면은 그냥 배고픈 듯이 마구 먹는 거 있죠. 빈식기능을 높여 세균 처리에 힘을 얻은 것이 과립구다라는 거죠. 그게 변형된 거죠. 자, 림프구는 부교감 신경계. 이게 두 개가 이제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가 나고 이러면은 도로 자기를 공격하는 수가 있어요. 화가 많이 나면은 이게 이제 일단은 요거 나놓고 림프구는 대식세포의 빈식 기능을 진화시켜서 항체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대식세포가 변형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이러스나 이종단백 등의 미소항원을 항체로 만들어 여러 가지를 항체는 뭐냐 하면 항원은 이제 잡아야 될 대상이고 항체는 뭡니까? 그걸 잡는 기구예요. 항체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항상 항체를 만들어서 이런 거 있죠. 한 번 뭐 걸리면 다시는 그거 안 걸리는 거 있죠. 내성이 딱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런 거가 이걸 기억을 해가지고 항체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오죠. 만약에 예를 들면 한 번 뭐 천년도 걸리면 그 다음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천년도가 막 돌 때 내 몸에 들어오면은 내 몸에서 이미 방어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팍팍팍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항체입니다. 그래서 항체로 만들어 응집시켜 무해하도록 진화시킨 것이다. 자, 과립구의 역할과 피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립구, 그러니까 우리 몸을 치유해주는 면역계인데도 이게 역할이 이제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거죠. 세균이나 진균을 처리한 후에 화농성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과립구는 60%를 내 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과립구가 60%를 차지하고 림프구가 나머지 35에서 뭐 이렇게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돼야 돼요. 근데 과립구가 작아지가지고 림프가 많아지거나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이게 너무 많아지거나 이러면 곤란하다 이런 거죠. 과립구가 많은 것은 작용이 매우 종료하기 때문에 그렇고 부상을 당해 상처가 생기고 요게 못에 찔렸어요. 못에 찔리면 뭐가 제일 먼저 오냐면 과립구들이 온다 이런 겁니다. 그쪽으로 세균이 침입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고 과립구도 너무 많으면 조직 파괴로 이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럼 과립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 가득 채우고 나아가서 말초신경에 분포하고 혈액에 떠다니면서 소화관인 점막이나 피부의 모든 등 상재균이 여기 전부 어떻게 됩니까? 피부 근처 이런 데는 전부 과립구들이 딱 자리를 잡고 이렇게 운반되어 침입하는 상재균에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오는 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오면은 항상 잡아먹고 이걸 하고 있다는 이런 겁니다.
몸이 그 정도로 신비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되면 과립구가 정식을 불러일으켜 과립구 정대를 만들어 대량의 과립구와 상쇄근육이 반응하여 화농성 염증을 일으키거나 조직 파괴가 된다. 이런 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그거 옛날에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을 때는 임금들이었었어요. 임금들이었고 그 임금들이 항상 뭐가 났습니까? 종기 이런 거가 많이 났어요. 종기. 그래서 이거 찢어가지고 터트려 빼내버리면 되는데 임금의 몸에 칼을 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죽었죠. 그죠? 참 뭐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런 걸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제 찢어가지고 저게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럼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저놈 죽여.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무식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데 바깥으로 나온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나온 거는 제거할 수가 있지만 안으로 그래 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염증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으로 변한다는 거죠. 피부 점막과 췌장염, 자궁 내막염, 난소낭증, 돌발성 난천염, 뇌질환, 같은 조직 괴사와 이명, 발작, 현운 등이 발생한다. 현운도 이거 두통입니다. 어지러우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면서 휙 넘어가는 거 이런 걸 현운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나친 교감신경 긴장으로 골수에서 직접 화농성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발생하면 이제 골수염이 되는 거고 우울증, 정신장애도 아주 위험한 이런 것까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가 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게 과해지면 피해를 준다는 그런 겁니다. 자, 림프구, 이제 림프구는 또 임파구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물수변에다가 수풀림 있죠, 붙여가지고 임파구라고 합니다. 항체를 만들어 응접시켜 무독화하는 것인데 이게 35%에서 40%가 되면은 정상입니다. 자, 이물이나 이상세포를 처리하고 암세포를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혈액 외에 림프질, 췌장, 장관, 점막에 존재를 하고 있고 항원이 들어오면 항원은 뭡니까? 항원은 우리가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거 바이러스 이런 겁니다. 항체의 클론을 증식시켜 확대한다. 클론이 뭐냐 하면은 똑같은 애가 항체 만약에 이 항체가 B다. 저거를 잡는 항체는 B다. 이러면 B를 막 만들어낸 거 새로운 B가 클론입니다. 똑같은 걸 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노래 부르는 클론 있잖아요. 무슨 노래 불렀죠? 기분이 나쁘고 우울할 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뭐 노래를 불러봐 있잖아요. 이게 그 클론 이게 이제 클론인데 그 둘이가 똑같아 이 말입니다. 또 클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정식시켜 가지고 확대를 하는 거. 림프구의 특징은 숫자와 작용이 부교감 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립구는 교감신경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해놓으세요. 과립구는 교감신경. 그리고 림프구는 부교감신경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교감신경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증가하고 림프구는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아 평온한 생활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면역력이 높아져 질병에 걸리지 않는데 일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왜 얘가 안 나오나? 여기 이제 나옵니다. 항체입니다, 이거. 항체는 Y자형으로 생겼어요. Y자형으로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Y자형으로 생기면은 어디든 들러붙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항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딱 갖다 붙어요. 그죠? 이렇게 갖다 붙죠. 그럼 이렇게 붙고 항원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럼 지도 있죠. 얼마든지 이거 이렇게 아무 데나 붙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딱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항체가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그러나 너무 평온한 생활을 하면은 림프가 많이 늘어나 과민성에 대해 알레르기 질환 성립의 메커니즘이 된다는 거죠. 요즘 애들이요, 아토피가 많잖아요. 이게 너무 부모로부터 과잉보호를 받아서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애가 혼자서 할 줄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엄마 어떻게 하고 엄마 어떻게 하고 엄마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버려 놓는 거. 근데 첫째는 옹냐옹냐 커갖고 빌빌빌 넘어가는데 둘째는 첫째 돌보느라고 둘째는 던져놨더만은
잘 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어디 가면 둘째가 제일 강한 집이 제일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첫째는 또 이제 막내도 너무 이렇게 막내야 이러다 보면 막내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위에 키운다고 밑에 나온 거는 정신 못 차려. 어이야 네가 키워라 이래 돼 버려가지고 막내가 또 대강 커갖고 더 튼튼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림프구가 너무 작동을 하는 경우는 과잉보호 자녀, 그리고 과잉보호에다가 단맛을 자꾸 준다는 거죠. 단맛을 즐길 때, 그리고 운동 부족 시 부교감 신경 우위의 생활 방식으로 림프구가 과잉하게 되고, 이래 되면 뭐가 되냐? 알레르기 체질이 된다. 알레르기 체질. 알레르기 체질 된다는 거는 뭐 알레르기는 뭐 종류가 엄청 많죠. 그죠? 봄에 이렇게 꽃바람이 불어도 기침하고 재채기 하고 알레르기 생기는 거죠. 자,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이런 게 돼버려요. 자, 생활 방식의 편향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화를 많이 낸다든지 너무 늘어진다든지 이런 건 곤란하죠. 자, 조직 파괴나 알레르기로 이어지는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아프다 안 아프다를 알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고, 사람이 있죠. 내일 무슨 일이,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릴 거라 하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도 알 수가 있고,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예지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로 3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고 어떤 생각을 주로 했느냐 하면 알면은 그 다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벌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뛰어나다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뭐 했나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참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 저 볼 수 있을 때 항상 많이 보너라 그러잖아요.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놓고, 그러니까 인연이란 게 그래요. 어느 순간에 되면은 또 끊어지고 이래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있을 때 많이 보고, 제가 또 언제 여기 떼고 또 어떻게 갈지도 모르니까. 자, 있을 때 잘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실 좀 너무 긴가 싶어서 지난번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그러면 요걸로 마치고요. 제가 이제 그 초 만드는 거 조금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이제 마감하고 하겠습니다.